개발 방향이라는 주제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승우 실장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모셔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승우입니다. 저는 오늘 어촌, 어항, 어장을 주제로 해서 어촌이 또한 어항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좀 더 발전적으로 발전해야 될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 보트쇼니까 이러한 다기능 어항 중에서 말이나 항의 역할이 어떻게 개발되어야 될 것인지를 또한 이미 개발된 사례를 가지고 또한 문제와 또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어촌을 여러분이 많이 가실 줄 압니다. 어촌이 보면은 바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천에도 어촌이 있습니다. 즉 인근에 있는 하주에 있는 임진강에 하주 어촌계가 있습니다. 또한 충청북도 내륙에도 단양 어촌계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촌계가 물이 있는 곳에 형성된 어떠한 지역을 어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러한 바닷물이든 민물이든 다양한 역할, 물이란 것이 고화에도 많이 나오지만 보기도 하고 즐기기도 하고 거기에서 마시기도 하기 때문에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다. 요트는 이러한 물에서 즐기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촌, 광해의 어촌이라 하면은 어장, 어항, 어촌을 포함하겠지만 그 공간을 조금 더 역할에 따라서 분리해 보면은 수산물을 생산하는 어장, 우리 보통 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항, 업 생산 기반 공간. 세 번째, 인적 자원, 어촌 주민이 거주하는 어촌, 생활 공간으로서 어촌, 이렇게 세 가지 크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이제 어촌을, 기능을 보면은 보통 이제 수산물을 생산하는 공간이다. 그러한 기능을 한다고 단편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량 생산 기능, 생활 정주 기능, 국토 보존 및 안보 기능.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국토 안보 기능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섬나라이기 때문에 이러한 어촌 자체, 또 섬에 있는 어촌이든 연안에 있는 어촌이든 주민이 거주하지 않으면 보트 핏벌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도 그곳을 점유할 가능성이 있겠죠.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몇 년 전에 연평도 포격 사건 있을 때 그게 민간인 어촌 주민이 살지 않았으면 국지전으로 번질 수도 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볼 때 주민들이 거주하지 않으면 해양경찰이라든지 군인이 거주를 해야 됩니다. 점령을 해가 있어야 되죠.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연안 환경 보존 기능, 생태계 유지 기능, 환경 보존이라는 어촌에 보면 어촌 주민이 생산 공간으로서 마을어장을 가지고 있는데 그 마을어장에서 생산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오염 방지라든지 폐기물 투척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그곳에서 생산을 하지 않으면은 여러 가지 폐기물을 투척할 수 있겠죠. 그런 역할도 하고 아름다운 경관 제공 기능, 생산 기반 기능, 휴양 기능. 휴양 기능이 바로 이러한 내적 기능이 될 수 있겠죠. 또한 어촌 문화 정성 기능. 이런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세월호에 대해서 아까 항종우 과장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기능 자체를 보면 어업이나 이러한 잠재적 역할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해난 사고가 났을 때 제일 인접해서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이 어선을 운영하고 있는 어업입니다. 또 환경 보존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촌이 낙후된 공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국토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중요한 공간이라는 이런 인식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촌 자체에서 이제 아까
발전시키는 경제적 행위가 일어나는 곳은 주로 어장입니다. 어장이고 그다음 그 어장이 수산물이 상품화의 시발점이죠. 생산이 이루어져서 어항을 거쳐서 대도시로서 수산물이 유통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어항의 생산 기반 시설을 보면은 수산물을 양육해서 입판해서 거기에서도 판매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한 이러한 시장 기능도 할 수가 있다. 어항은 저는 잠재적 시장 기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부산 자갈치 시장도 원래는 어촌에서 어항이 있는 조그만 공간이었습니다. 그게 거대한 지역 경제를 이끌어가는 시장으로 변할때였죠. 소래포구도 마찬가지죠. 포항에 있는 죽도시장도 마찬가지고, 주문진에 있는 주문진 시장도, 강릉에 있는 주문진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어항은 그 기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역 경제의 핵심 공간이 될 수 있다. 그게 바로 제가 말씀하는 다기능 어항의 목표가 지역 경제의 핵심 공간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공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이제 국민 소득이 상승하다 보니까 친수 공간으로서 관광 기능이라든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하고 있다. 어촌 공간의 특성을 보면은 이제 어촌은 바다를 끼고 있든지 하천을 끼고 있기 때문에 고유성이 있다. 또한 배타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수산업법 자체가 어떠한 권리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배타성, 어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적으로 어민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 또 마을어장도 어촌계가 아니면 생산을 하지 못합니다. 석킨 석구부가 마을어장에 동해안 마을어장에 가면 어촌계에서 반대를 하면 갈 수가 없습니다. 또 어항 자체도 어촌계에서 허락하지 않으면 거기에 말이나 시설을 건설하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러한 배타성이 있고 공동성, 어촌은 어촌계라는 특이한 공동 생산 조직을 가지고 있고 공동성이 있기 때문에 개인 간의 어떠한 협의가 아니고 어촌계 전체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그 사업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 연계성, 바다, 어항, 어촌, 아니고 그 뒤에 어촌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농촌이 있죠. 반농 반언이지만 농촌이 있다 해서 어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농촌, 어촌, 어항, 어장을 연계할 수 있는 중요한 공간이다. 이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에서 칸막이 없는 행정을 해야 된다 할 때 이 어촌, 어항, 어장은 정부 중앙부처의 여러 가지 부처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통합된 공간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촌 발전의 걸림돌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배타적인 어촌 주민의 성향, 또 지금까지는 어촌의 단편적인 수산물 생산에만 골머리를 집중을 했는데 다양한 문화라든지 생태 자원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융합된 공간으로 해야 된다. 또 어촌 자체는 지금 노령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런 관광 기능 서비스 기능을 할 때 굉장히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또 하나 부족한 시장 경제 마인드. 그러니까 생산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이러한 시장 경제 마인드가 굉장히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항이라는 것은 천년 또는 인공시설을 갖춘 수산업 근거지로서 지정된 고시된 곳인데 국가 어항, 지방 어항, 어촌 전주 어항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보면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 가지 정의를 했지만 대중소입니다. 대중소. 좀 규모가 큰 곳을 국가 어항. 그러니까 선적 항을 많이 가지고 있는 어선이 많은 곳을 국가 어항, 또 대피 어항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지방 어항, 어촌 전주 어항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정의를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거점 어항, 그러니까 다기능 같이 그 지역의 경제 중심을 역할을 하는 거점 어항, 또한 어떠한 낚시라든지 아니면 요트라든지 어떤 교육이라든지 이런 특화를 할 수 있는 테마 어항, 그건 일반적으로 어선만 정박하는 이렇게 구분을 하면 앞으로 어항의 어떤 개발에서 굉장히 역할을 할 것인데 아직까지도 국가어항, 지방어항, 어촌 정도 대중수로 하면서 다기능 어항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이러한 역할을 하려고 거점 어항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어항이 국가어항이 109개 항, 지방어항이 287개 항, 어촌 정주어항이 579개 항, 또 소규모 어항이 또 1100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우리나라 평균 어항 간의 보면은 한 5.3km의 어항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만큼 어항이
준비된 어떤 공간으로서 활용이 가능하다. 그러다 보니까 말이나 기본 계획도 보면은 어항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이미 방파제로서 공간을 구성하고 있고 그 여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항 시설을 보면 어항의 기능을 좀 더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어항할 때 어항 기본 시설을 보고 어항이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즉 방파제, 방사제, 호환, 물량장, 성장장 이런 것이 기본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어업인의 어선을 보호하고 어촌을 재난으로서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제3 보전 역할을 합니다. 기반 시설은. 그리고 기능 시설은 여기에 보면은 항행 보조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수산물 유통 판매 보관 시설, 수산물 가공 처리, 그 판매하고 관계되는 것이 기능 시설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기능 시설은 수산물의 보호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시설이다. 그리고 이제 어항 편익 시설은 어촌 주민의 복지 향상이나 관광객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이런 시설입니다. 즉 문화시설, 레저 기반 시설, 관광객 이용 시설, 휴게 시설. 그러니까 다기능 어항에서 우리가 마리나하고 관계되는 것은 어항 편익 시설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아직까지는 처음 어항의 어떤 발전사를 보면 기본 시설에서 기능 시설, 편익 시설 이런 단계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가치가 이제 어항 편의 시설에서 굉장히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맞이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항 기능 자체를 조금 더 구분하면 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다. 지역사회의 핵이다. 또한 국민의 여가 공간을 마련할 수 있고 국민의 국토의 안전과 관리. 지금까지는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 기능 이게 굉장히 부각되어 있는데 지역사회의 핵, 국민 여가의 공간, 국민 국토의 안전과 관리 이게 이제 굉장히 기능을 하면서 이 역할에 우리가 어떤 정책을 해야 되고 어떻게 개발해야 되고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촌 개발 자체를 여러 가지 수요에 보면은 분류를 하면 전통 문화형, 생태 교육형, 바다 레저형, 건강 보양형, 건강 감사형 이렇게 있는데 이것 자체가 떨어진 것이 아니고 두 개, 세 개가 또 융합이 되어 가지고 역할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산물을 생산하는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먹거리 우리가 레저를 하든 단순한 여행을 하든 가는 곳에 무엇을 먹을 것인가 고민을 한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어촌에서는 사계절 먹거리가 다양하게 나옵니다. 우리가 국민인 이상 그 사계절 중에서 전어, 가을에 나죠. 전어에 대한 속담 모르는 사람 있겠습니까? 거의 다 알죠. 전어 굽는 냄새에 집 나간 며느리 들어온다. 6월의 낙지 한 마리는 고사등도 편다. 이런 여러 가지 속담이 있듯이 먹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촌의 어항, 그 먹거리는 또 어항을 통해서 양육되기 때문에 어항이 굉장히 지역경제 중심 공간으로 발전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 이제 이 그림은 어촌 어항 어장이 정책적으로 지금까지는 이 어장 중심으로 해서 분리되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융합을 좀 해서 서로 간에 어장하고 어촌, 어장과 어항 이렇게 융합된 어떤 정책이 나와야 또 다른 투자 효과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 경제에 가면은 산업이나 기업에 있어서 창조 경제를 대상을 볼 수 있겠지만 저는 공간 자체가 창조 경제 공간이라는 개념으로서 어촌을 바라봐야 된다. 창조 경제 자체가 쉽게 이야기하면 색다른 생각으로 국민들이 원하는 색다른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경제 시스템이 창조 경제입니다. 그러니까 어촌, 어항에서 얼마든지 이러한 색다른 생각으로서 색다른 자원을 융합해서 얼마든지 색다른 상품을 만들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어촌 자체가, 어항 자체가, 어장 자체가 창조 경제 공간으로서는 중요한 공간이다. 왜? 요즘 보면은 여름이든 줌을 보면은 조금 뛰어난 연안에 보면은 연안 도로가 주차장입니다. 그만큼 사람이 많이 온다는 거죠. 수요가 그만큼 많다는 것입니다. 그 수요에 맞는 어떤 색다른 상품과 서비스만 만들면 그게 창조 경제 공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 이제 자원을 그러니까 어장, 어항, 어촌을 전통 문화행도 이렇게 연결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통 어구, 넘어가겠습니다. 이 자체는
바다 레저형 같은 경우에 보면 이렇게 이 부분이 어항입니다. 여기가 어장이고 여기가 어촌입니다. 이런 연계를 해서 다양한 어떠한 정책, 시설, 프로그램을 넣을 수 있다 이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의 공간으로서 융합을 시킬 수 있는 공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바다 레저형 할 때 이제 아까 어항에서 바다 레저와 관계되는 시설을 할 때 우리가 고민을 할 부분이 있습니다. 즉 바다 레저 스포츠 공간, 이게 레저 스포츠 기반 공간을 어항을 이용할 때 아까 말씀드렸죠. 우선적으로 어업인들이 이용할 공간이기 때문에 어업인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고민해야 되고, 또 하나 레저 이제 어항을 출발하면은 그 인근에는 거의 다 양식장이라든지 어장이 있습니다. 그건 사유재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요트가 다닐 때 그것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안전상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물 같은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고민을 같이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해양 파트하고 수산 파트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정책을 해 나가야 되는데 부처에서 분리되어 가지고 칸막이가 있을 때는 굉장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바다 레저 스포츠 투자 운영 주체. 운영이 굉장히 중요해요. 시설 요즘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드웨어로서 마리나 기반 시설을 하는데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누가 운영할 것인가? 무엇을 가지고 돈을 만들 것인가? 이 고민을 해야 된다 이거죠. 먼저 마리나 시설 하기 전에 왜 이곳에 마리나 시설을 해야 되는 이런 측면에서 그 운영 주체가 민간자가 될지 어촌계가 될지 뭐 어떤 협동조합이 될지 이것부터 고민을 해서 시설하고 연결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어촌 공동체 자체의 편익 창출에 언제든지 고민을 해야 된다. 어항에 할 때. 아까와 같은 그런 우선적인 권한, 배타적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무시하고 나면은 나중에는 갈등이 일어나고 나면 공공 갈등이 치유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어촌 주민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어떻게 갈등을 해소할 것을 먼저 고민을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어떤 지중해나 이런 레저 시설, 기반 시설, 마리나 시설 보고 거기는 하는데 우리는 안 되느냐. 이거 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에서 노마에 가면 노마법을 따르듯이 우리나라의 수산업법에 어촌어항법에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인가는 고민을 해줘야 된다. 다기능항 자체에서 이제 개발 사례가 있습니다. 2004년부터 했기 때문에 대표적인 거 보면은 강릉항인데 여러분 다 강릉항 가보신 분들은 이것이 어항인지 강항 항인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변화되어 있습니다. 그 자체가 원래는 다기능항 사업이 아니고 어촌어항 복합공간시설이었습니다. 어촌어항 복합공간시설 사업, 어촌 개발사업, 다기능 사업 이렇게 세 가지가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 자체에 있었는데 이것을 다기능 어촌어항 복합공간도 다기능 사업으로서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강릉항은 2009년에 굉장히 완공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조감도죠. 조감도 자체인데 이거 설계도고 이게 이제 조감도입니다. 조감도에서 자세히 보면 이렇게 이게 강릉항입니다. 여기에 어선이 정박하고 양육을 합니다. 여기에 요트 마린하고 여기에 클럽하우스고 여기가 울릉도 가는 여객선이 움직이는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어항이 이렇게 다기능항이 되고 나니까 여기에 또한 중요한 것은 강릉 가면 커피거리 아닙니까? 강릉항 주변에 이렇게 커피거리가 형성되어 가지고 하나의 해지만 있는 공간이 아니고 이러한 도시민들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공간이 있다. 이게 뭐냐면은 아까 어선 정박하는 뒷공간인데 이게 어구창고입니다. 어구창고 보통 보면 네모진 공간인데 여기는 아치형에서 여기에서 전망대 역할을 하도록 해수욕장과 어항을 전체 볼 수 있는 공간으로 하려고 한 거죠. 그럼 강릉항 자체를 보면은 김지선 지사 이럴 때 동해안 가꾸기 사업을 연계 개발해서 최 시장이 굉장히 역할을 해서 됐습니다. 어항의 배후에 커피거리가 조성되고 울릉도 여객선 취항이 되고 마리나 조성에 민간 투자자가 들어오고 주변 해수욕장과 연계하고 어촌계 수산물 판매장이 되고 이런 특징이 있는데 지사점은 지역 특화 공간으로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굉장히 기여하고 있다. 어업이 있는 공간만 아니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다기능 이용 고도로서 민간 투자자를 유치했다.
원래는 어항에서 민간 투자자가 들어오기 굉장히 힘듭니다. 배타적 성질. 그러나 들어왔다. 주변 공간과 활용해서 이용 활성화를 이루었다. 이게 하나의 시사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영항, 제주도 김영항은 다기능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민간, 삼성전자 다니던 김강경 사장이 그만두고 들어와서 여기는 특이하게 요트 투어, 1시간에 6만원씩 받는 요트 투어를 가지고 성공한 사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 정도 김영하 총재에 추라이해서 들어간 거죠. 민간 투자가 들어오고 또한, 그러다 보니까 제주도청에서 국제 요트 학교를 설립하고 또 공공마리나도 설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복합적으로 김강경 사장이 들어옴으로써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투자의 요트 투어 상품, 여기에서 뭐 선텐 요트 투어, 또 뭐 다양한 요트 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민간자가 들어오니까 이게 굉장히 마케팅이 뛰어납니다. 뭐 요즘 뭐 예전에는 제주도 뭐 골프 치고 오면은 자랑하고 있지만은 또 요즘은 골프 치고 디너 요트 또 한번 승선하고 와야 자랑할 거리 정도. 이게 김강경 사장이 이렇게 개발을 해서 디너 요트 8명 탈면은 80만 원. 굉장히 수요가 있습니다. 또 어촌계의 소득, 뭐 시간이 짧아서 여러 가지 하면 어촌계의 소득에도 굉장히 기여를 하고 있고, 또한 특이하게 방과후 레저처럼 딩기 요트나 이런 것을 무료로 강습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학생들이 국가 3비군 요트 선수가 나오고 이렇습니다. 그만큼 지역의 교육에, 문화에, 복지에 역할을 해주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게 이제 김영항의 모양입니다. 이게 여기에 김영하 총재의 뭐 쉼터에서 수산물 판매할 수 있고, 여기에 또 하나의 특징은 돌고래가 서식하기 때문에 한 50% 타고 가면 한 두 번 타고 나면 한 번 정도는 돌고래, 남방 큰 돌고래를 볼 수가 있습니다. 돌고래가 이렇게 따라오는 거죠. 또 이제 두 번째 마량항이 있는데, 마량항은 강진에 있습니다. 이 강진 자체에서 또 마량을 했는데, 여기에 평면도 이게 조감도입니다. 마량항 자체에 이제 하나의 시설이죠. 이게 여기에 하나의 선박을 만들어서 여객선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 토요 음악제를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것은 목욕탕 시설입니다. 이 바로 앞에 고금도, 완도의 고금도가 있는데 거기에 목욕시설이 없으니까 여기에 목욕시설에서 굉장히 복지적인, 아까 어항 편의시설, 복지시설도 할 수 있다는데 목욕시설로서 굉장히 활용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수산물 입판장으로서 경관을 정밀해서 하는데, 마량항 자체의 시사점은 뭐냐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다기능 어항을 개발하고 나서 프로그램을 토요 음악제라든지 여러 가지 아까 여객선이라든지 아니면 또 그 관리 인원을 배치한다든지 이런 수협에서 이러한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추가 사업을 많이 해서, 추가 사업보다는 소프트웨어 같은 것을 많이 개발했습니다. 그게 하나의 굉장히 이 다기능 사업 중에서도 가장 활성화된 곳이 마량항과 아까 강릉항입니다. 그것은 바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떻게 하느냐, 시설은 다 하는 거죠. 어떻게 하느냐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어항에 이러한 마리나 시설을 할 때는 반드시 무엇을 할 것인가,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와의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성공할 수가 있다. 뭐 다기능항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과 자체는 뭐 어항의 민간 투자자가 들어오고 또한 경관을 좀 했지만 아직까지도 다기능항에서는 이러한 시설 위주의 기본 계획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라든지 인적 자원을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라는 이런 고민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수산물을 부가가치, 입판장만 짓는 것이 아니고 이 입판장을 어떻게 부가가치를 높일 것인가, 가공시설하고 어떻게, 판매시설을 어떻게 연계시킬 것인가, 관광시설하고 어떻게 연계시킬 것인가라는 이런 고민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아직까지 다기능 사업 중에서도 아까 강릉항하고 마량항은 잘하고 있지만 다른 데는 조금 부족하다. 그러니까 다기능항 개발 목표를 뭐 제가 말씀을 계속해서 이제 해양수산부에서도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는데, 어촌 지역 경제의 핵심 공간으로 만들자. 그러면서 방향은 상향식 토항 계획을 하자.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장하고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그런 개발 계획이 이루어져야 그 시설이 굉장히 활용이 된다. 즉 애물단지가 안 되고 보물단지가 된다. 시설 위주로 하면 보물단지 만들려 하다가 애물단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리고 어항 이용 고달에서 복합 공간을 조성해야 된다. 뭐 수산물과 관계된 기반 시설만 아니고 이러한 관광 편의 시설, 기능 시설, 기반 시설이 제각각 연계가 되는 그런 복합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 아까 어촌 공간, 자원, 인간, 융합 공간을 만들어야 되고 도시 주민하고 어촌 주민 자체가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을 만들어야 된다. 투자자도 다양화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추진 과제로서는 통합적 다기능 어항 개발하는 태스크포스 팀을 운영해야 된다. 즉 해양수산가만 다기능 어항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다기능 어항 개발하면 국비 한 350억 들어갑니다. 350억 들어가는 순간 해양수산가 일이 돼버립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죠. 모든 관은 업무 범위가 모든 군 전역 아닙니까? 350억이 들어오면 다른 과에서도 나는 숟가락 하나만 얹어서 부가가치를 높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지역경제 업무, 도시계획 업무, 문화관광 업무, 고운녹지 업무, 칸막이 없는 통합행정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비관한 예로서 죽변의 이용고도화 사업, 다기능 사업이 이루어졌는데 거기에 이루어지면서 수산 축제를 하나 만들 때 울진의 김주영 객주지은 김주영 작가가 시건을 썼습니다. 그런 것은 보부산 축제를 하나 만들면은 그게 바로 수산물 축제 아니냐.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 그 역할을 해줘야 된다 이거죠. 고운녹지과에서는 7번 국도에서 죽변항까지는 1.5km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거기에 10년을 목표로 해서 가로수 길을 만들면 그 가로수 길만 따라오면 어항이 올 수 있도록 한다든지 지역경제과에서는 거기에 전통시장을 지금 죽어가는 전통시장 활성화 계획을 한다든지 이런 융합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어항 주변과 자원의 연계 그러니까 아까 거점 역할을 하니까 거기에서 떨어진 관광지라든지 하고 연계를 해서 여기에 종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 되고 또 해양수산부에서 이제 6차 산업을 지금 활성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차 산업이 중요한 공간이 어항이다. 1차, 2차, 3차가 같이 있는 공간으로서 역할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기능별 경영주체의 경영 활성화계. 그러니까 경영 활성화가 굉장히 시설이 들어오면은 무엇을 가지고 돈을 만들 것인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용할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영 주체, 민간 투자자든 협동조합이든 어촌계든 아니면 개인이든 이것을 경영 주체가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 줘야 된다. 그리고 다기능 어항을 브랜드를 창출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러분이 어항하면 대진항 어디 있는 거 모르겠죠. 저 강원도 고성의 최북단 통일전망대 바로 밑에 대진항이 있고 포항에도 대진항이 있고 영덕에도 대진항이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최북단 털개항이라고 이렇게 이름 주면 우리나라 최북단에 있구나. 고성 전망대 가면 한번 가야 되겠구나. 거기 가면 털개를 먹을 수 있겠구나. 이런 어떤 브랜드를 창출해야 된다. 테마별로. 그리고 90호 고창 90호 항해 같은 경우는 선운사 동백이 물든 노을항 이렇게 이름을 지으면 선운사 가면은 거기에 노을이 아름답구나. 저녁에 가서 한번 봐야 되겠구나. 저녁에 가서니까 거기에서 숙박하고 와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연계를 하는 브랜드를 창출하는 이런 것이 다기능 어항 개발할 때 같이 들어가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어촌 발전을 위한 다기능 어항 개발 방향이라는 주제로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이승우 실장님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발표 주제는 마리나와 어항의 결합을 통한 마리나 기반 해양 레저 활성화를 위한 재원이란 긴 제목을 가지고 역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홍장원 실장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